네, 안녕하세요. 네, 이배당 캐나다 주식방송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뭐 제목은 같습니다. 매달 주식 배당금 받기 그리고 배당 부자 되기 로 잡아봤는데요.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게으른 건물주 되기, 뭐 게으른 뭐 그죠 랜드로드 여기서 하면 랜드로드가 되죠. 뭐 게으른 랜드로드 되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제목을 바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좀 짧게 여러 가지 뭐 저번에 했었던 이야기들 한번 잠깐 복습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달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그 중에서도 강한 주식들을 찾아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회사의 뭐 CEO라든지 뭐 그 회사의 뭐 파운더, 뭐 설립자들 같은 경우에가 최고의 어떤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사실은 그 운영하는 그 주체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나 노하우가 좀 다른 거죠. 그런 뭐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그런 회사들을 볼 건데요. 그리고 또 혹은 분기별로 주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이 있고, 또 매달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분기별로도 여러 분기별로 주는 회사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매달 받을 수는 있겠죠. 그 중에 또 매달 주는 회사도 있으면 또 매달 또 받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서 찾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뭐 하는 거 차는 주식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배당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배당을 왜 주나? 무엇인가?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오늘 뭐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포트폴리오가 떠 있네요. 요번에는 제가 좀 수익이 나서 토털 수익이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서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또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계속해서 매달 배당금이 일정 금액이 이제 들어올 테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매달 받는 그런 캐시플로우를 좀 형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주 안정적인 인컴, 매달 소득을 얻는 게 이제 목표니까요. 저런 뭐 주식을 뭐 그 자체 주식값이 올라서 이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일단은 그런 곳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사 중에 재밌는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기사에 떴던 것 중에 노후 대책으로 샀는데 상가 수익률 4%대로 뚝. 자, 3년 전에 8억으로 분양받은 상가, 대출이자 내면 월 수익 10만 원. 세입자 목구에 빈 점포도 들어. 자, 이거 대충 얘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은퇴자 김모 씨는 2014년에 모아둔 4억 여원을 경기 광교 신도시 한 점포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이게 뭐 10평 좀 넘는 거네요. 그죠? 에 올인했다. 은행 대출을 끼고 4억 원을 끼고 자기 4억 은행 대출 끼고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에 분양 받았다. 근데 분양업자는 이제 6%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 필요 없고 300만 원 정도만 그냥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서 2년 동안 비어 있었다. 매달 이자만 120만 원씩 나왔다. 근데 드디어 세입자 네일케어 관련점이네요, 그죠? 네일케어점인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 근데 은행 이자를 내면 10여만 원 남는다. 당분간 자녀들에게 손을 벌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네, 이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이제 리츠를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리치가 또 모르시는 분들, 이 방송부터 보는 분들도 뭐 개 중에는 있겠죠. 자, 그럼 리치가 뭔지 잠깐 또 짚고 가겠습니다. 자, 리치는 뭐냐? 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에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이 적고이죠 오늘? 자, 이제 여러 명의 투자자들 통해서 대부분 주식을 통합니다. 자금을 모아서 이런 투자회사가 부동산 계좌업자에게 투자를 하거나 오피스나 상가 아파트먼트 같은 걸 이제 사서 월세를 받아서 그 수익의 9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쉽게 말해서 간접 투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 직접 투자와 부동산 간접 투자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잘못 나왔네요. 자, 부동산 직접 투자하고 부동산 간접 투자. 네. 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직접 투자는 실제 그 건물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만질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근데 숫자로만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주식투자 거의 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져지지는 않죠. 이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져지지 않고요.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또 관리회사, 뭐 매니지먼트에서 넘길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테넌트를 찾아야 되고 또 문장을 새기면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부동산 직접 투자 샀는데 또 매니지먼트 회사에 넘긴 또 그 매니지먼트 피를 또 내야 되고요.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게 이제 이미 위임이 돼 있는 거죠. 그 운영회사에게. 그리고 총 이익금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세금은 냅니다.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세금은 내지만 이런 머리 아픈 일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자유로울 수 있고요. 물론 회사가 또 망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안 되거나 이런 아까 말한 대로 테넌트를 2년 동안 그 상가 임차인을 2년 동안 못 찾는다는 건 굉장한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되어 주죠. 물론 이 회사가 힘들어져서 배당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지 그 매달 아예 똑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볼 것들은 수익 이제 그때 보여드렸죠. 좀 배당금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도 월급 받은 거에서 50불, 60불씩 투자를 이제 매번 받을 때마다 그러면 총 뭐 120불이나 150불 정도로 제 월급에서 매달 투자를 하고 또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150불 정도 180만 원, 180불 정도 되니까 뭐 한국으로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매일 이제 투자하는 거를 계속 공개해서 이제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공개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저도 이제 잠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씩 해가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고 결국은 이제 배당 투자 중심으로 해보자 라고 방법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걸 주식을 살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요. 여기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야후 파이낸스의 이제 제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바이라고 한 데가 살까 말까 어떤 주식을 다음에 살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캐시가 현찰이 한 17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제 배당금 그 제가 또 투자하는 돈들 투자 합해서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주식 중에 내일 한번 좀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Northwest Healthcare Property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지금 뭐 20% 넘는다, 25% 넘는다. 그리고 저도 뭐 헬스케어 종사자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거 보면은 시니어들 보면은 뭐 70세는 굉장히 정정하고요. 80세, 90세, 90살 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100살 넘는 분들도 뭐 저희 시설에도 지금 뭐 있었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70살, 80살 먹으신 분들 보면은 사실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70대 할아버지 모습은 정말 많이 늙으신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정정하다 보니까 정말 수명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리고 또 정말 그 약의 힘 그리고 의료진의 힘 이런 것도 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정말 이런 노인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충분한 이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회사에 우리가 투자해 좋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이름을 조사하는 방법은 뭐 제가 직접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노스웨스트 헬스케어 프로퍼티 회사를 구글에다 치면 됩니다. 그냥 구글에다 치면 돼요. 구글에다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쳐지죠? 또 다른 거 나오네요. 또 Northwest 헬스케어 어디 떴네요. 그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회사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 대부분 회사들이 저기 인베스터 투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걸 제공을 합니다. 자료 같은 걸요. 자, 이 사를 보면요, 인베스터 업데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나 만들어놨네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제가 본 회사 중에 가장 자세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프로퍼티 같은 경우를 지금 여러 나라에 운영을 하고 있네요. 뭐 대표적으로 토론토, 상파울로면은 브라질이죠. 오클랜드면 이게 지금 뉴질랜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베를린도 그렇고 시드니, 호주, 멜버른에서도 운영을 하네요. 자, 여기 뭐 9.7 million square feet 뭐 총합하면 이렇게 된다.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144개의 프로퍼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큐펀스가 95%, 95%입니다. 이러면 거의 꽉 찼다고 봐도 이 정도 5% 공실률은 어디나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배당률은 지금 현재 한 7%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페이아웃, 총 이 회사에서 캐시플로우에서 이 회사가 페이아웃,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내는 그 비중이 83%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떤 회사는 100%가 넘어요. 그럼 사실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거든요. 뭐 다른 뭐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나, 근데 83%면은 충분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지역 같은 경우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잘 보이진 않죠? 지금 저머니, 브라질 이런 회사들 하스피털이 40% 그리고 others가 또 6%. 이 병원을 운영을 하는 회사네요. 노인시설도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전 조사에서는 뭐 as report는 95%, normalize는 95%, occupancy 같은 경우에는 그런 run rate는 96%, 뭐 거의 뭐 대소동의하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회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이런 노인시설과 병원을 운영을 하는 회사네요, 그죠?
그리고 현재 보니까 뭐 병원을 짓고 있는 지금 페이즈 1,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해가지고 병원을 증축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다가 지금 호주죠. 호주에다가 지금 병원을 지었고 2017년에 완공이 된 병원도 있고 계속 증축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회사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회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회사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시설 투자가 될 때는 사실은 배당금을 주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시설 투자가 다 끝나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시설 투자 끝나고 그냥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 파이프라인이라고 뭐 그런 액상가스나 뭐 이제 천연가스를 운송해주고 액상을 저장해주고 이런 회사예요. 이제 캘거리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캘거리에 이제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지금 배당금률이 6.82%네요. 그죠? 아까는 7% 정도 돼 있었죠. 뭐 대소동의한 수준인데 주식 가격 26불 34센트가 지금 되겠고요. 이런 회사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이미 아까 찾아놓긴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미 찾아놓은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 파이프라인. 자, 뭐 20년이 된 회사고 지금 이런 회사들 같은 되게 주식 성향 배당 성향이 여기 알버타 탑 7이 인플로이어 좋은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회사. 여러 가지 평가해 봤을 때 알버타에서 좋은 고용주의 탑 7에 들었다. 그럼 뭐 일단 이 정도 뽑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그래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매달 주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주에 대한 정보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인베스터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디비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든을 보면은 자, monthly dividend distribution history가 있네요. 자, 얼마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이제 제가 알기로 2년, 3년치는 꼭 저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보면은 되게 페이먼트 데이가 16일, 레코드 데이는 그 전달에 16일이 되고요. 그죠? 한 달 전에 레코드가 된 주식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레코드가 된 거를 다음 달에 페이를 하는 회사네요. 어쨌든 매달 페이를 하고 있고요. 13센트 2016년에 했고요. 그게 13센트가 지금 13.5센트로 늘어서 페이하다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14센트로 이제 늘게 됐네요. 그죠? 오, 야, 이 회사를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회사를 사기에 늦었네요. 지금, 오늘이 지금 11월 19일인데, 레코드 데이가 22일이면,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좀 봐서, 레코드 데이가 22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0일. 내일까지 사면 내일 사게 되면 그죠? 내일 사게 되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음 달에 15일 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죠? 배당금 14센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얼마 몇 주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딱 직전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지금 제가 보여준 자료 13센트 작년 13센트에서 올해 13.5, 54센트로 늘렸잖아요. 히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배당금 어떻게 주고 있는지 히스토리를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설립됐을 때부터 거의 배당금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사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1997년에 7센트로 시작했던
배당금이 7센트죠? 뭐 많이 는 적도 있네요. 아, 이때는 이제 분기별로 줬네요. 분기별로 18센트 분기별로 주다가 99년에도 분기 16센트를 늘고 계속 뭐 언제죠 여기가 2004년부터 이제 매 달마다 6센트씩 이제 배당금을 주다가 이게 계속 늘어서 7센트, 그 다음에 8센트, 8.7센트, 9.5센트, 그리고 여기는 10센트, 뭐 12센트씩 준 적도 있네요. 아, 점점 느는 거죠. 13센트, 늘다가 이게 2015년 13센트로 늘고 이게 13.5에서 14센트 늘네요. 거의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배당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익이 있고 배당금을 할 수 있는 회사니까 배당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 회사. 내일 꼭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사는 장면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내일 여건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다음 또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우리가 조정하면서 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잠깐 봤던 4억을 얘기했잖아요. 4억에서 지금 4.2%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임차인을 못 찾아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회사들 제가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사실 산 회사에 돈을 올인을 하면 사실 이 회사가 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힘들어지니까 제가 1년 전쯤인가? 1년 전은 아니죠. 꽤 오래전에 그래도 이렇게 야후에다가 구글이죠. 구글에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대부분 리츠 회사들이고 또 다른 에너지 컴퍼니들, 통신회사, 뭐 은행. 제가 갖고 있는 건 이거는 이건 가상으로 해놓는 건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오버롤 리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이 1년에 6개월, 8개월 정도 굴려보니까 뭐 많이 떨어진 건 22% 떨어졌네요. 그죠?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어쨌든 많이 올라간 거면 12% 올라간 것도 있고 이게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거 내려가고 뭐 27% 올라간 것도 있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토털은 뭐 제로에 가까운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배당금을 계속 늘리는 방법을 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여기가 뭐 제로긴 한데 사실상 여기 전체에서 받는 배당금이 있긴 해. 그거는 이제 가상 계좌니까 제가 더 늘리진 않았죠. 결국은 이득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손해 보지 않으면서 배당금을 사실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뭐라 그러죠?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배당금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죠?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하락 장세에서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고 폭락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이렇게 가상 계좌를 굴려 보면서 이제 어떤 자신감을 좀 얻긴 얻었거든요. 아까 이제 돌아와서 아까 그 4억 가시신 분, 우리가 만약에 4억을 다 주식에다 넣을 수는 없겠죠. 사실은 넣을 수도 있긴 할 텐데 정말 가져봤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4억이라는 돈 제가 생겨봤을 때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4억 40만 불이죠. 캐나다 달러로 1달러를 1,000원으로 치겠습니다. 40만 불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구글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지금 전체 토털 퍼센티지가 그 이익률이 6%였어요. 그때 해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6% 나온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0.06을 곱해줍니다. 그럼 1년에 24,000불, 2,400만원 정도가 이제 이익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매달 12로 나눠주면은 매달 이제 200만원씩 이제 이 주식들이 이제 매번 15일날 들어오진 않아요. 어떤 주식은 월 말에 들어오고 어떤 주식들은 달 중간에 들어오니까 뭐 1,000불씩 2주 간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나중에 세금은 내지만
우리가 뭐 세입자를 찾든지 세입자를 뭐 찾아야 되고 세입자 말썽 일으키면 또 가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고장 나면 우리가 또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돼. 이런 머리 아픈 해슬프리지 해슬프리 머리 아픈 데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매달마다 2천만 원씩 아무래도 저기서 좀 더 수익을 높일 수도 있겠죠. 좀 더 뭐 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 좀 더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골고루 분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배당금 투자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뭐 참고로 또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캐나다 주식들 중에 미국 주식에서 상장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갖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뭐 마음에 드신다면 똑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배당금이 또 뭐 똑같이 뭐 높으니까요. 아무래도 캐나다 기업들이 좀 안정적인 기업들도 좀 있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게 많이 있긴 한데 저도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오늘은 이만 방송을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까지 또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네, 그럼 다음 방송까지 또 방송을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또 우리 멘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멘토의 말씀. 돈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마음이 참 이 속세의 돈으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고 자기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멘토가 있는 것도 참 인생에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저희 멘토께서 늘 좋은 말씀 보내주십니다. 자, 몇 가지 말씀 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마다 자기 마음의 들보가 무엇인지 깨닫고 빼내어라. 네, 저도 오늘 참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다음 마음과 행위가 부드러운 자가 되어라. 네, 우리가 정말 마음과 행위가 정말 부드러운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오늘 참 나쁜 말들 막 많이 했네요 오늘. 네, 실천의 눈을 뜨고 대기하다가 보이면 확인하고 빛을 잡듯 실천하여라. 네, 이런 말씀은 뭐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비를 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말씀이네요. 그죠? 우리가 계속 어떤 뭐 시황이라든지 경제 흐름에 좀 감각을 갖고 있다가 또 대기하다가 좋은 주식이 왔을 때 또 빨리 또 잡을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